아이고, 어떻게 자세하게 해주셨는지 대체로 받지 않는 것 같아서 나도 이제 여든이 훨씬 넘어가지고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저 해서 그럼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디 처음에 유년 시절을 제가 질문하고 그냥 보고, 답변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순서해 네. 가지고. 네. 그래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 천만에요. 일단 구술과 정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일단 우리 구술자, 저희들은 연담자, 네, 네. 창업자 네, 이런 식으로 네. 용어를 네,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구술자의 개인 생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술 유년 시절 이제 생년월일과 고향, 가족 관계 등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1934년 3월 6일 양력으로 음력으로는 저 정월 20하루입니다만은 전라남도 보성군 칠동리 산골짜기에서 태어났습니다. 8남매의 막둥이로 아버님은 한학자셨고 그 고을에 나간 향교의 향약장을 지나시는 정도 소자산가로서 그냥 먹고 살만 했습니다. 일제 말기에 토지개혁, 6.25 사변, 그 후의 혼란 이런 것을 거치면서 대학도 못 갈 서울에 기차값이 없는 그래 서울에 대학을 갈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빈곤에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잠깐 이거 우리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걸 좀 놓으시고 좀 편하게 카메라 좀 보면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보시고 카메라도 한 번씩 중간에 한 번씩 봐주시고 옆으로 다 남겨놔야 돼. 앞으로 이제 영상 세대라 가지고 네네. 그래서 좀 그래 좀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고 이것도 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옆으로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것은 뭐예요? 요 녹음기입니다. 이거. 아니 이것은 이것도 보조 녹음기. 이 정도로 녹음이 돼요? 예, 일단 이게 기기란 게 또 오류가 날까 아니 싶어가지고 여기다 괜찮습니다. 넣으시면 안 고정돼 될까? 괜찮습니다. 여기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여기. 예? 예, 계속 좀 한 번씩 카메라 좀 봐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부터 해요? 계속해요? 뭐 뒷부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그죠? 저희 가치관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는 인생은 세 가지를 목표로 한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권력, 하나는 금력, 하나는 명예. 예. 나는 이것을 인생의 삼권분립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학자인 제 아버님이 자꾸 포켓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 사내가 권력은 그런 거고 아무튼 명예를 지키고 사람답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런 것을 그냥 귀가 아프게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 명예를 추구해온 그런 건데 지금은 이 훌륭한 하고 걸출한 인물을 많이 만났는데 예. 우리나라에 예. 그분들을 돕지도 못하고 덕도 못 보고 산 저희 지나간 생애를 후회하면서 또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
그걸 걱정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예. 독서하고 예. 산책을 하고 그 골프도 일주일에 한 2번 치고 예.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구수자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경련에서 이제 주로 같이 뭐 관계 형성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 직장 생활을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사에서 하셨는데 언론사를 선택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는 공채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학교를 비록 졸업했지만은 한 4명 정도 한국은행에서 뽑고 예. 그리고 는 거의 갈 데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 정도 나오면은 그 다음 이류라고 할까 하는데 대학 강사는 전임 강사 정도는 그냥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공개 채용 시험이라고는 한국일보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58년도인데 네. 그래서 그때 내가 폐병에 걸려 있었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이고 저 죽을 때 죽더라도 그저 죽을 때까지 한번 일이나 해보자고 그래 한국일보를 들어갔습니다. 예.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는 한 3,000명 정도가 응시자예요. 근데 그 중에 7, 8명 뽑는 저인데 제가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1등도 아주 기가 막힌 2등과의 점수 차이가 무지하게 나는. 근데 그 비결은 단 한 가지. 내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 친구들을 하고 대학 다닐 때 뭐 그림은 피카소가 어떠니 시는 보드레르가 어떠니 무슨 뭐 저거 항상 그런 거 상식 문제가 쫙 나오는데 항상 또 저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술술술. 그다음에 영어는 뭐 그만 또 독일어는 제가 그 무렵에 이제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뭐 썩 잘하고 그러니까 1등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장기영 사장이 이건 천재가 들어왔다 해서 정치부에 근데 정치부에 들어갔더니 제일 말하자면 그 당시에 기자로서는 자리가 좋지 않은 경무대 출입을 시켜요. 이승만 박사. 요즘은 제일 좋은 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제일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이승만 박사를 만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 다음 정무비서관이라는 박찬 뭐 일인가 뭐 됐었는데 이 친구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아무튼 그러고는 이제 국회까지 그렇죠. 계속해서 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느 자리인가요? 그 당시에 외정대 부민관이라고 하는 극장을 개조해서 쓰는 극장입니다. 극장. 지금은 아마 서울시가 있다든가 뭐 어쩐다든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층에서 그것을 이제 받아쓰고 밑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하면 발언을 하면 기자들만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장판이에요. 야, 그때까지 제가 국회의원 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 괜찮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2층에서 오줌을 갈겨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엉터리고 그때 정치에 대한 화멸을 아주 뼈아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국민의 여론이 어떻다 그러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 여론을 어떻게 제대로 전할 것은 없나 해서 제가 여론조사 방법을 우리나라 최초로 그 한국일보 기자로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회 학자들이 흔히 하는 사회조사 방법
통계학을 이용한. 네.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그걸 하고 있기에 거기에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가지고 이만갑 선생, 당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만갑 선생한테 이러이러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 사회조사 방법 같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나왔어요. 그 당시 정치 상황으로는 미국 CIA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할 정도 했었으니까. 그때는 통계 그 처리를 하는데 그 뭐 다케다식 계산기 해가지고 일본 그 구닥다리 그걸로 이제 퍼센테이지 내고 저거 할 텐데 나는 속았어. 미군이 대사관에서 오더니 그 IBM이라는 기계가 있다. 그걸로 해주겠다. 계산 처리를. 그래 거기 뭐 했더니 싹 나와. 퍼센테이지 뭐 그저 상호관계 뭐. 그때 여론조사가 그 후에 보니까 그 정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했고 또 머지않아서 혁명이 일어난다. 정치 변혁이 일어난다. 그런 것이었었어요. 근데 그 후로 5.16이 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몇 년이 지나니까 동아일보에서 이제 저를 인정을 해. 그래가지고 동아일보로 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로 갔습니다. 그 후에 쭉 그 이제 너무 이야기가 긴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나중에 이거 좀 끊어주세요.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이제 정치부 기자 쭉. 근데 동아일보에서도 그런 여론조사 방법의 저기를 보니까 박정희가 대통령이 간신히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당선이다, 그 낙선이다, 어디서는 여당, 어디서는 야당, 제 예상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어요. 등등 하니까 동아일보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쭉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도 마찬가지고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도 마찬가지고 신문은 시시비비를 해야 한다. 시는 시, 비는 비다. 그거 써야 한다 하는데 모든 신문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문은 비비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 신문기자, 정치부기자 생활을 그동안 이제 조금 옆길로도 받기도 했습니다만 한 1, 2년. 한 18년 하고 나니까 내 나이가 40이 됐어요. 야 이게 인생의 터닝포인트 아니냐. 불호의 나이다. 근데 도대체 비비만 해가지고 되겠냐. 뭔가 시가 있었을 텐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정치는 기본이 본질이 경제다. 내가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경제연구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자생활 그만두시고 한국경제연구원. 네.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예. 그랬대 이 연구원에서 한 10년 공부를 하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거 어떻게 움직여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꽤 알게 됐어요. 10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무슨 인류학자, 그 경제학자는 못했습니다만은 대체로 돌아가는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원을 들어갔었죠. 그러면 거기 근무하다가 지금 그 다음에는 또 정경련 전무이사로 이제 잘 옮긴 것 같은데 그럼 정경련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또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연구원 생활만 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을 하나 해봤어요. 그게 아주 영세 제조업이에요. 예. 근데 얼마 안 가서 부도가 나버렸어. 한 100명 데리고 하는 기계 선방 공장인데
그래 부도가 나버려서 손 털고 그것은 손 털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이라는 게 뭐냐? 이 경제하고는 뭐 이야기가 안 되는구나. 예. 그런데 마침 정재영 회장이 너를 이력서를 보더니 원한다. 예. 안 갈래? 내 친한 친구가 그 공고해요. 그래 만나보자. 아 그분 같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고 예. 대기업을 예. 만들어내고 그러는지 그래 흥미가 있었어요. 응? 흥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돕고 싶었어요. 예. 이 왜 돕고 싶으냐? 그 당시에 경제에 대한 이 위상이라고 그럴까? 그 다음 질문이 나올 때다마는 이건 아주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해방 직후에 적산불화 그야말로 정경유착이죠. 예.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또 그 이제 장사하는데 부정부패. 그러니까 경제계도 썩었고 국민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것이 이제 박정희 치하에서 그 경제의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경제인들, 기업인들도 이해를 못하고 국민들도 이해를 못해요. 말하자면 국민들은 이 기업인을 떼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렵에 이 부실 기업을 만들어낸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그래도 기업을 키워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 그 경제인들도 대부분이 떼부자들이었어요. 떼부자. 예.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또 경제계 우리 훌륭한 회장님들도 이 사회적인 책임을 몰라. 돈 벌기 바쁘고 그 정도를 걸으면서 하면 되지. 불과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분들도 사회적인 책임을 몰라. 국민도 경제계도 경제인도 이 노블에서 오브리지라는 걸 몰라요. 돈 가진 사람들의 전혀 그런 인식이 없어. 또 이 국민들은 조금 이제 공부했다는 대학생들, 대학 막 나온 사람들은 경경유착에 의한 또 노동 착취에 의한 부의 축적, 예. 또 매판 자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 매판 자본이라는 단어조차 몰라. 우리 회장님들. 그래 그런 것들을 왜 우리들을 이렇게 욕을 해?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재벌에 대한 질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강한데 경제인들은 왜 질시를 하는 줄 몰라. 돈 많은 놈 욕하는 거지. 지들 안 준다고. 이런 정도예요. 응?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경제인 회장님들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교육을 시킬 건방지게 말하자면 말씀을 드릴 충언을 드릴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정경련 전문의사 좋다. 한번 해보자. 응? 그 당시에 제 기본은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부장 대리, 정치부장 대리 일을 했었고 또 그걸 했기 때문에 정경련 전문은 사실은 저 이렇게 좀 들어봤었어요. 그러나 재밌다. 정주영 회장님을 한번 보는데 괜찮겠다 해서 그냥 수락을 했어요.
그럼 근데 그때 주 업무는 어떤 걸로 했습니까? 전무 이사를 갔을 때 주로 담당했던. 이제 담당 명칭은 국제 담당 전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실제로는 이제 제 명함은 국제 담당 전무지만은 정경 회장에 대한 자문이죠. 아, 예. 그리고 원고서도 있고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일을 많이 저한테 주로 일을 시켜요. 제 위에 두 사람이나 있어. 상금 부회장이 있고 또 하나 저보다는 더 선임인 전무가 있고. 예, 예. 그래도 저한테만 그저 자꾸 일을 시키고 상의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그래 그런 자문력. 예. 그 다음에 싫은 소리 고언을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회장단 회의 같은 데서는 이런 점은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경련 회장단 회의를 하면 그냥 외제차 쫙 타고 오거든요. 네. 모두 벤츠, 캐드락. 내가 일본에서 한 5년 살았는데 일본의 회장들은 벤츠 캐드락을 안 탑니다. 연예인들만 타요. 그럼 그 사장 회장들은 뭘 타느냐? 일본 닛산 자동차 600이라는 걸 탑니다. 이 600이라는 것은 재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닛산이 천황 폐하를 위해서 만든 차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대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장들은 그걸 타요. 그래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는 자동차가 없는데 뭐. 이제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외제차를 안 타야 합니다. 특히 외제차의 그 대리점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우리 재벌들은 대기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노동조합을 각 기업에서 만드십시오. 앞으로 이 사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뭐가 시끄러져? 아니 노동조합은 지금부터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회장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하지. 그러면 아주 파괴적인 노동조합이 생깁니다. 그것도 일본의 예를 봐서 그랬어요. 일본에는 좌파적인 총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파적인 동맹이라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맹이라는 것은 기업 내 조합이에요. 거기 말하자면 노동조합은 회사를 위한 노동조합입니다. 회사의 진짜 잘못된 거. 예. 이런 거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 고칩시다. 거기 노동조합장을 안 했던 놈 이사 안 시킵니다. 이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노동조합장 한 놈은 꼭 이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우파적이고 자연히 우파적이에요. 그래 저는 그런 걸 생각하고 당시 이제 청와대에도 그걸 공고하고 모으고 했는데 그 울산대학교 총장 이제 학장하셨던 배무기 선생님 노동 1인자예요. 그분들이랑 내가 공부를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저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면 회장님들은 그때 이런 말 해도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귀찮은 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들어 돈 벌기도 힘드는데 기업 경영하기도 힘드는데 아이 전부부에 맡겨 권력으로 누르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권력으로 못 누르게 됩니다. 이런 고언을 들어요. 그러면 하고 화를 내셔. 그러면 나는 얼른 빼죠. 아니 그런 말 하라고 제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웃어. 에이 그건 그만두고 그러고 이제 딴 문제로 가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국민에 대해서도 헐스를 하고
이 회장님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들이 상당히 저를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아. 그리고 먼저 많이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정규영 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회장님들도 그것도 들을만한데 이런. 일반적으로 기업 취임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창업자께서 무슨 네. 큰일 한다 그러면 이 부정기에 그럼 굉장히 어떤 음악에 이제 막 질타하고 막 하셨다는데 그렇게 고언을 하시면 주로 우리 창업자는 반응은 주로 어땠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저는 회장님한테 참고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예.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화를 내시고 그다음부터 저거 그냥 완전히 예. 단짝이 아니라 그냥 이게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야, 예. 아까 조금 말씀했습니다만 그 입사 당시 그 당시 어떤 정경련의 분위기라든가 콜라 한 잔 줘. 콜라. 코카콜라. 응? 정경련 분위기라든가 좀 위상이라 80대거든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막 성장할 그런 단계인데 그때 정경련의 위상은 좀 어떠했습니까? 사실 참 정경련 우리 사무국이라는 것도 네. 회장님들이 원하는 이런 그 정책 지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들고 그런 대로 해갔지만은 정부를 움직일 만한 질 높은 제안 이런 걸 만들지를 못했어요. 예. 그 당시에도 네. 그 다음에 국민으로부터서는 떼부자의 모임. 저놈들 없애져야 할 놈들. 예. 기업 한다고 하고는 다 국가에 돈 빼먹는 놈들. 또 기업인들은 그 중에 그 당시에는 기업은 죽어도 기업인은 산다 하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신문기자 하면서 맨날 그런 비난 글 썼으니까 저도 동감이 했어요. 근데 개중에 그 제대로 된 그 기업인들까지도 싸잡아서 욕을 하다 먹는 거야. 예.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해방 이후부터 그때까지의 저기를 보면 기업인들을 유혹하는 기업인들의 이 비판, 욕, 그 정당성은 저는 7, 8할이라고 봅니다. 예. 2, 3%만이 제대로 아니 2, 30%만이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에요. 예. 기업인이에요. 그럼 정경련도 굉장히 변화 과정을 많이 거쳤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 위치가 이제 북창동 해남빌딩에서 여의도까지 옮겨졌었는데 이 정경련 사업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옥의 변화에는 제가 잘 몰라요. 그 70년대. 북창동 요 3위 빌딩 그래서 정경련 그 여의도로 옮기고 난 뒤에 여의도로 옮긴 다음에 제가 들어갔어요. 예, 완전히 건물 옮겨 난 뒤에. 네. 예. 그럼 그 어떻든 그 건설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예. 건설 과정은 좀 알아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다, 관리하느라고. 아, 예. 사옥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현대건설이 회관 건립에 배제당한 예. 거, 왜 배제당하냐 하는 질문이 있던데. 예. 그건 정경영 회장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자기 오해받을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아, 예. 그분이. 그러고 말썽이 나면은 안 되니까 예. 어떤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망기업의 최종환 회장한테 맡긴 거예요, 그냥. 회장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다른 회장들도 다 오케이. 그 최종환 회장은 그야말로 정직한 분이에요. 너무 인간미가 없을 정도지. 아주 보통 남들은 구두쇠라고 그래요, 그분을. 아주 정확합니다. 그 해방 직후에 미군들이 공사를 그 양반한테 맡길 정도였었으니까. 딴 사람 믿지를 않고 다 도둑놈이다 하면서 그런 최종환 씨예요. 그래서 최종환 씨가 여의도 우리 정경련. 다만 그것을 감독을 한 것은 정주영 회장이야. 다 지어놓고
옥상에 저기 여기다가 뭐 하나 이렇게 더 지어도 이제 회의실 할 수 있겠다. 그 뭐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근데 그 무렵에는 이제 대공포를 거기다 흘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 더 높이 해가지고 해주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 아주 단단한 좋은 그 당시로서는 좋은 그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 창업자가 최종 회장님께 굉장히 가까웠다고 했는데 뭐 성격적 통해서 좀 그런가요? 친하게 지냈다고 그렇게 많이 성격은 정반대인데 예. 정주영 회장님은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 네, 아주 정직한 사람이다 하는 그분한테 그분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그런. 예. 네. 근데 그 전에 저한테 질문이 예. 경제연구원도 맡고 경제사회개발원도 맡았는데 그거 왜 그랬냐 예. 그러니 조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경련 사무국이 조사부가 뭐 아주 좋은 그 정책 제언 예. 건의서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나 뭐가 불편하니까 예. 이거 이렇게 고쳐주시오 예. 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건의서 정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관료들의 사무관 클래스들의 정도, 예. 과장 클래스도 좀 이제 조금 더 정책적인. 그렇게 되니까 장차관들은 뭐 상대를 안 해.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정부를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수준 높은 연구원을 만들어야겠다. 말하자면 KDI라든가 그 당시에 KIA라든가 아주 좋은 그 연구원들이 많았어요. 네. 그건 미국 박사들이야. 그래서 우리도 미박들을 이제 KIA처럼 대접을 해가지고 모으자.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아주 수준 높은 건의서를 만들자. 네. 그리고 해야 할 일들 하자. 우리는 학자적인 그런 책상 물림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 알파는 뭐냐? 실제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것을 우리가 안다. 당연히 이제 연구원이 우리가 메리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을 발족시키고 그때 이제 내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무시러 갔죠. 예. 그런데 연구소는 어디까지나 정책 제안에 그런 이제 또 초기이기 때문에 연구원도 제 마음에 차지는 않아. 근데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 이 떼부자들을 그저 교육시키는 거. 간접적으로. 예. 건방지게 말하자면. 뿐만 아니라 국민도 저기도 해야 한다. 예. 매판 자본이 뭐냐? 우리는 매판 자본이 아니고 독립자본이다. 독립운동. 그래서 경제사회 개발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제가 이 독립유공자들 생일에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정경련 이름으로. 그런 운동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그래 광복회 회장들하고 나중에 계속 그 역대 광복회 회장들하고 저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 어떤 경제사회 개발을 하는 것은 이제 정경련 네. 산하기관이네요. 그러면.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기업인들이 만들어 놓은 공장을 보라. 그래 산업시찰. 그러면서 그 틈틈이 이제 자동차에서 버스 속에서 저거에서 이런 제대로 해 나가려고 하는 기업인들도 있다. 야, 예. 알아달라. 이제 학자들, 대학 교수들, 그런 독립운동가들 또는 군인들, 예비역들, 혹은 뭐 그 각계각층
중등 중고등학교 선생들까지 사회학과 이런 이제 한 것이 경제사회 개발원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신문들이 부당하게 예. 막 기업을 요구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광고를 뜯어가. 그래서 제가 광고주 협회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딴 정경련 간부들은 그런 것들 왜 우리가 하냐, 그 글로 하면은 정경련에서 말하자면 쫓겨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안 하려고 그래. 그래 제가 전무이면서 광고주 협회 초대 회장까지 맡았어요. 왜냐, 이 부당한 신문 저기는 광고로 협박을 하자. 말하자면 해명도 하고 사정도 하지만 정말 못된 놈들에게는 협박도 하자. 광고로 죽여버리자. 근데 그것이 완전하게 성공을 못했어요. 광고협회를 만들고 다 회장님들이 오케이는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그 집행을 각 그룹이 해. 그래서 회장님들한테 몇 년 지난 다음에 사정을 했죠. 광고주 협회 모두 그 주식 광고 비율로 주식을 가져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해라. 다만 이 협회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정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 세계적으로 광고주라는 건 경쟁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만두게 됐죠. 그래 지금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광고주 협회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한테 몇십억씩을 모아가지고 경제사회 개발원에서 이 지역 단위로 많은 사회사업도 했어요. 예. 그리고 경제사회 개발원에서 그 당시에 도시락을 못 먹는 이 결식아동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 우리가 그 벤토를 도시락을 우리가 싸주자. 정경련에서. 그래서 회장들은 오케이를 받았어. 근데 이 정보가 세가지고 정부에서 관리들이 저 아이들을 뺏어가서 정부에서 도시락 그냥 저기 해버렸죠. 예. 이런 이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려고 그 경제사회 개발원도 만들고 그랬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이 정경련 또 자체 노조 결성 문제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그 구수자께서는 그때 근무하고 있지 않았는가요? 있었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근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노조 문제는 훨씬 뒤에 나오는 것 같던데. 바로 뒤에 나왔습니다. 회관건립 뒤에. 회관 건립 뒤에 있네. 정경련 노조. 네. 이 87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전두환 정부의 막바지. 그럼 정경련 노조도 87년도네요. 다른 그 이 기업 노조처럼. 88년 정도. 87년 말 88년 정도. 울산 현대 중공업 전부 다 87년도부터 노동들이 엄청 촉발했거든요. 근데 정경련도 그 남들이 다 생긴 그때. 예. 그 분위기에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련에서 나는 회장님들이 오케이를 해주시면 정경련부터 노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87년 훨씬 이전에 84, 5년경에 5, 6년경에 왜 그러냐 그러면 일본 노조는 말이죠. 이 장부를 호출을 합니다. 손익 계산서.